LA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고 경제적 피해도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한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음이 밝혀져 모두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찰스 데이븐 포트 기자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한 소방관의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남부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며 거대한 불길이 광대한 땅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 기둥이 지평선을 가로질러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산타아나 바람이 불씨를 미사일처럼 날려보내며 순식간에 건조한 덤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산불에 익숙한 이 도시에서도 이번 화재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시는 불길이 집어삼키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불씨들이 사방에 새로운 화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도심 곳곳에서는 구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관들은 긴급히 장비를 점검하며 화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한 채라도 더 많은 건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불길과 잔해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었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마치 장애물처럼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대한 소방차는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었고 소방관들은 발이 묶인 채 무전기로 본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3팀입니다.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탐색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어느 방향이든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불길과 무너진 구조물들이 길을 차단했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은 소방관들을 더욱 초조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방차는 크고 무겁고 둔했습니다. 이대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초 동안의 침묵 속에서 그는 다양한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차를 버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장님, 소방차를 포기한다고요? 소방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장비와 물을 싣고 다니며 구조작업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어. 소방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다. 이대로 있으면 모두가 위험하다. 소방차를 두고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 소방관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대장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장비를 최소한으로 정리한 뒤 소방차를 뒤로하고 직접 이동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인타운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흔히 봉고차로 불리는 이 작은 트럭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될 줄은 소방대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가까워지자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한인 이민자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소형 트럭 한 대가 이 거대한 화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트럭이라면 잔해를 피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방대장은 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트럭을 타고 간다. 대원들은 서둘러 포터 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는 곧바로 트럭을 출발시켰고 소방관들을 태우고 불길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포터 트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형 소방차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좁아진 길을 비집고 지나갔고 쓰러진 나무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구조 요청이 있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먼저 트럭에 태웠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재빨리 사람들을 옮기는 것을 도왔고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 했습니다. 포터트럭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방관들과 한인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가 우리를 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은 현장에서 그날 버리고 간 소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 산불 속에서 전소된 소방차는 트럭이 없었다면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민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LA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리마다 각기 다른 언어가 들리고 수십 개의 민족이 모여 저마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블록만 걸어도 한국어 간판이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몇 걸음만 더 가면 일본어와 중국어로 적힌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오래된 커뮤니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LA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거대한 화염이 도시를 뒤덮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LA 일본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LA 산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일본인들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V와 라디오,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대피 경로와 안전한 장소를 미리 확인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었고 침착했습니다. 한 대피소 입구, 긴급 대피를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대피소에 도착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미리 정해둔 행동 매뉴얼을 따른 듯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배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줄을 서고 주어진 물품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을 철저히 따랐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몫은 가져가되 다른 사람을 돕거나 상황을 해결하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인 대피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없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재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을 유지하려 했고 타인과 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 괜히 나서지 말자. 그것이 제가 느낀 일본인 커뮤니티가 재난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일본인 가족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뒤 짐을 챙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일본인 커뮤니티는 이미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난이란 최대한 빠르게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떠났고 더 이상 LA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인 커뮤니티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인들에게 부정적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고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죠. 바로 중국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대피소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구호 물품을 닥치는 대로 챙겼습니다. 질서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서 배급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중국인들은 새치기를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품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위기 상황이 자기들만을 위한 생존 경쟁이라도 되는 듯 손에 닿는 대로 물과 음식을 챙겼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사람당 하나만 가져가 주세요. 대피소 직원이 제지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많으니까 더 필요해서 알아서 하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들은 계속해서 물품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모든 재난 현장이 그렇듯 보급품은 항상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물품이 더욱더 부족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켠에서는
제대로 된 물 한 병을 받지 못한 노인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만의 생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에는 한정된 수의 침대와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계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간을 배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국인 가족들은 이를 무시하고 빈 침대를 여러 개 차지하며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여기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자야 해서요. 대피소 직원이 다가가자 한 중국인 남성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아 더 필요해요. 당신이 우리 사정을 아나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침대를 계속 차지했고 심지어 이미 누워있던 다른 이재민들을 쫓아내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구조대원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힘든 곳인데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나 이들은 점점 도를 지나쳤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일부 중국인들은 한인마트와 상점에서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려다 출동을 발생시켰습니다. 여기는 계산해야 합니다. 마트 직원이 소리쳤지만 몇몇 중국인들은 물품을 집어들고 그대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건 긴급 상황이야.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대놓고 물품을 챙기려 했고 결국 상점 직원들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 몇몇 중국인들이 체포되고 나서야 사태는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누군가는 서로 돕고 누군가는 자기들만을 위해 움직이죠. 대피소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나누고 서로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들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대피소마다 이재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 담요, 응급처치가 절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생필품은 한정적이었고 구조대원들은 쉬지도 못한 채 이들을 돕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트럭이 대피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무료급식 트럭이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한인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레 묻자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인들은 묵묵히 밥을 퍼서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김치와 반찬까지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빵과 통조림으로 연명하던 이재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한 끼였습니다. 이 작은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트럭의 나눔 행렬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드 트럭들과 함께 천막들도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을 들어보니 그들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화상 입은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들이 한 노인을 부축해오자 한국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들은 작은 약통과 붕대를 꺼내더니 빠른 손길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인 구조대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병원에서 오신 거죠? 그들 중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운타운에서 상점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서요. 그들은 사실 의료기술이 있는 보통의 이민자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장면을 언론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나서서 인터뷰하기보다 묵묵히 봉사하고 싶다고 사양했습니다. CNN과 BBC도 이러한 한인들의 나눔 정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늦게 떠났다. 그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이 도시를 지탱하는 공동체였다. UN 구호단체조차 한인들의 행동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공동체 지원은 보기 드뭅니다.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들만을 위해 물품을 독점했고 누군가는 가장 먼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이웃을 도왔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한 커피, 응급처치,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공동체 정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LA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후면 헤드라인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어가며 세상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집과 생명까지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 구조활동에 탈진해서 회복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는 당시 한국인들의 용기와 도움의 손길은 영원히 기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